자, 이틀 전 부산시가 2032 부산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후주택 재정비, 시니어타운 조성,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을 포함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시장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일단 임대주택 얘기부터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 그러니까 2명도 포함인 거죠. 그러면은 평생 저 임대료 없이 거주할 수 있다. 네. 예, 이게 사실은 듣기엔 매우 솔깃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죠. 저희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자리도 있지만 예. 주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서 부산에서 일자리도 얻으면서 주거 문제만큼은 걱정이 없도록 하려는 네.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이나 결혼을 한 부부나 또 아이를 갖는 두 자녀 예. 를 갖는 부부들에게 아주 획기적인 특혜를 주는 것인데요. 일단은 무료입니다. 네. 무료로 제공을 하는데 예. 임대주택을 무료로 제공하는데 청년들에게는 6년 예. 그리고 신혼부부에게는 7년 그리고 두 자녀 한 자녀를 가지면 20년까지 그리고 두 자녀를 가지면은 평생 임대주택을 무료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000호 정도를 2030년까지 저희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실 앞서 모두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의 대다수가 일자리고, 그리고 그 또 한 가지가 그에 따른 또 정주 환경은 또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집 문제만 해결되면은 이 문제 부분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최근에 우리 청년 고용률이 역대 최대입니다. 그래서 또 어제도 발표가 있었지만은 지금 일자리는 상용 근로자 수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도 여기서 이제 일자리 찾는 데에는 본인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런 정주 여건을 제공을 해주면 부산을 떠나지 않고 부산에 머무르고 또 부산을 오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특히 어려운 경제적인 환경이 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우리가 먼저 이런 대책을 세워서 집을 제공을 할 것이고 또 그러니까 적어도 집 걱정 없이 부산에서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 청년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부분도 이제 다자녀나 신혼 부부를 넘어서 이제 청년, 특히나 또 전세 사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 같고요. 일단 조금 전에 저 2030년까지 10,000호. 근데 이후에 저 자료를 보니까 매년 2,000호를 공급하겠다. 근데 이게 적은 양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금 구체적으로 좀 뭐 지역이라든지 어떻게 실현하실 지역은 계획이신지요? 이제 우리 부산 전체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이 다양하게 구축이 되어 왔습니다. 한 48,000호 정도 구축이 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전세 매입이든 아니면 또 실제 매입이든 해서 저희가 1,000호씩을 또 공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이 또 있습니다. 그 민간 임대주택 가운데에는 뭐 역세권에 있는 좋은 임대주택도 있고 희망더함 주택이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일정하게는 이런 그 청년들에게 무료 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해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주택들이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있는데 공공임대주택 음. 비중이 한 7,500호 되고요. 민간임대주택을 저희가 한 2,500호 정도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부산시가 추진한 청년주택 이 논란에 대한 얘기 잠깐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뭐 계약금이나 보증금 문제, 뭐 여러 가지 또 부실 시공 이런 것들이 얼마 전에 부산시 감사에서도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임대주택 과정에서 자연재해 사고도 지적이 됐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일부라 하더라도 또 우리 청년들이나 또 들어가서 살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신뢰성 문제, 신뢰도 문제가 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전에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에 그 청년들이 잘 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앞으로 짓는 공공임대주택은 품질을 최우선으로 저희가 지을 것이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역세권에 짓는
행복주택 같은 그 주택은 주택 품질이나 이 디자인이나 이런 면에서도 예. 기존의 민간주택보다도 오히려 질적으로 우수한 주택을 저희가 지으려고 하고 기존의 이 그 공공임대주택 지은 것들도 저희가 계속 개선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 저희가 품질 점검단이라고 있어요. 예. 이 공공주택 그 짓는 과정에서 공공주택이라고 해서 이 신경을 덜 쓸 수 있고 예. 또 오늘도 뭐 지금 보도를 조금 전에 보니까 LH 네네. 그런 뭐 문제가 있던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런 문제들을 계속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질적으로 그 살기에 이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편견 아니었던 편견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품질.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민간 아파트와 비교가 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것만 좁혀지면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 특히 희망더함 주택 같은 그 정책을 이번에 함께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역세권 주변에 저희가 접근성도 좋고 또 위치도 좋은 곳에 이 민간 임대주택을 건설을 대량으로 합니다. 저희가 한 5,000호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그 연재 있는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이게 다 제공을 못할 정도고 실제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살기가 좋습니다. 또 들어가신 분들의 만족도가 높고 또 공공시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이런 희망더함 주택 그리고 행복주택을 역세권 주변에 기존에는 상업 지역에만 그게 가능했는데 주거 지역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질 좋은 민간 임대주택 또 공공 임대주택을 곳곳에 저희가 공급을 할 계획도 함께 그런 것들이 세우고 이제 계속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하면 그 이미지도 자연스럽게 바뀔 테고요. 그렇습니다. 공유적으로 모두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 고령화 속도 뭐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특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이제 초고령화 도시가 됐고 종합계획에 시니어타운 조성계획 이 많은 분들의 관심사입니다. 이게 포함이 좀 돼 있습니까? 앞으로 이제 그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실버 세대가 되면 그분들이 좀 더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실버 타운, 시니어 타운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한 100만 평 정도 그런 시니어 타운을 조성을 해서 조금 좀 유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지금 확정된 지역이 뭐 몇 군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타운 자체가 지금 하나입니까? 예정된 지역은 이제 기장이라든지 조금 이게 넓은 땅이 필요하니까 그런 쪽을 상정을 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빈집 문제로 좀 넘어가 보죠. 지금 지자체마다 특히 이제 원도심권에 아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빈집 활용이라든지 또 그 터 활용에 대한 부분들 이거 좀 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좀 접근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저희가 빈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빈집은 비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걸 채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집이 주인 없는 또 빈집들도 많고 또 우리가 주인을 찾아서 그것을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빈집을 일단 매입을 하는 정책과 또 빈집 밀집 지역은 거기를 함께 몇 집을 묶어갖고 SOC 동네에서 필요로 한 공공시설로 만드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시유지 일부를 제공을 해서 시유지하고 연결돼 있는 빈집들이 많은 곳은 그 빈집들을 묶어서 조그만 재개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도 펴고 있고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빈집에 대한 대책을 이제 수립하기 시작해서 그런 정책들과 연계를 해서 부산의 빈집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그 빈집을 유용한 공간으로 바꾸는 정책을 할 것입니다. 단순히 그 지역이 이제 우범화되는 걸 넘어서 새로운 컨텐츠 공간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난 9월에 인구 변화 대응 전략을 발표하고 전담 조직도 마련됐는데 중요한 것이 이
뭐랄까요? 시민들의 체감도예요. 예.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느끼기가 쉽지 않은 정책들인데 어떻게 좀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저는 청년들이 한 몇 년 전에 한 13,000명까지 유출이 되다가 이제 5,000명대로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에 청년들이 찾으면 이제 괜찮은 일자리들이 상당히 네. 있다는 것도 저희가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예. 거기에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획기적으로 처음 하는 네. 이게 정책인데 이것처럼 부산에서 집 걱정 없이 집에 대한 부담 없이 살 수 있다는 정책까지 결합이 된다면 예. 청년들이 좀 더 이 부산에 오고 또 예. 머물고자 할 것입니다. 예. 이것을 통해서 우리 청년층을 두텁게 하고 그 청년층이 안정된 주거 속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는 그런 그 정책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저출생 정책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뵌 김에 이 문제를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사실은 좀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폼피두 분관센터 유치와 관련해서 가장 이제 주장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후에 개런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그것은 그 비용을 걱정할 문제가 전혀 아닌 것이요. 뽕피두 센터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것이 가질 부가가치는 저희가 지불할 비용의 몇 배, 몇십 배가 됩니다. 그것은 제가 얼마든지 입증해 드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건 비용을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 관광객이 지금 300만이 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관광객들에게 꼭 가보지 않으면 안 되는 명소 컨텐츠를 우리가 많이 구축하는 거는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 우리 부산의 위상도 높이고 관광 도시로서의 우리 부가가치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비용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투자 비용을 비용으로 봐서는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이신 예를 들어서 이 오페라 하우스가 우리가 3천억 짓잖아요. 그리고 국제 콘서트홀이 1,500억이 듭니다. 뽕피두 센터는 그거보다 덜 들어요. 그러나 그런 그 멋진 음악당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부가가치가 훨씬 큰 것이 지금은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것을 우리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바쁘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